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폭락장을 경험하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평가를 받으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하드포크가 될 이더리움 에로우 글레이셜 업그레이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말로는 에로우 빙하 이렇게 번역되는 이번 하드포크는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른바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난이도 폭탄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정리하자면 이더리움 채굴 난이도를 폭탄 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서 채굴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괴롭힌다라는 표현이 좀 멋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채굴을 통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이더 2.0 업그레이드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굴 자체를 상상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채굴을 포기하고 지분 증명으로 합의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마지막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는 건데 이걸 노린 건지 어떤 건지 즉 그동안 이더리움에 대해서 전폭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리얼비전 그룹 CEO 라울 팔이 이번에 또다시 내년 3월 이더리움 2만 달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7년 동안 암호화폐 한 개에만 투자한다면 그건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더리움의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황은 여전히 다소 어지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 회복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장기 투자자들의 정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인 200일 지수 이동 평균 근방이라서 이래저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 모습입니다. 자본시장 전체가 변동성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차하면 한 번 더 폭락장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세팅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수까지 더해지는 등 외부 충격까지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연말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이더리움은 615달러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더리움은 폭락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4,100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무려 7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같은 기간 20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준 것과 비교해도 올해 들어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대단한 상승세를 탔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끄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은 늘상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뤄진 베를린 하드포크를 통해 이더리움은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8월에는 더 전폭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는데 바로 이더 소각을 핵심으로 하면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런던 하드포크였습니다.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변화 포인트를 보여주고 개선시킨 업그레이드들이어서 그때마다 의미 있는 시세 급등의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올해 마지막 하드포크인 에로우 글레이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일은 12월 10일, 이른바 난이도 폭탄을 내년 6월까지 미루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난이도 폭탄은 이더리움 채굴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서 채굴자들이 자연스럽게 채굴을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합의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당연히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채굴로 돈을 버는 채굴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행이 미뤄져 왔던 상당히 예민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내년 이더리움 2.0의 완성을 통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이후에 기존의 작업 증명 체인이 동결되는 것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이더 2.0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굴을 어렵게 만들어서 채굴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전환돼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거래 물량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런던 포크 이후에 계속해서 이더 소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과정을 지금 현재 일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에로우 빙하 업그레이드를 통해 난이도 폭탄의 투하는 내년 6월로 연기되게 됩니다. 채굴자들에게 페이버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바라는 수준의 시세 급등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순조로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다 요즘 이더리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연말 랠리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이더리움 강세론자인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이 다시금 내년 3월 이더리움 2만 달러 돌파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라울 팔은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더리움은 올해 1만 달러보다는 15,000달러에 가깝고 내년 3월까지 최소 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더가 많은 경쟁자를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더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솔라나나 테라가 이더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는 이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막강하다 이런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라울 팔은 그러면서 솔라나와 테라 등에는 적은 베팅을 하고 있고 이더는 상승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7년 동안 단 하나의 암호화폐를 가진다면 이더리움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의 전망대로라면 이더리움은 앞으로 3주 동안 지금 시세보다 10,000달러 넘게 폭등을 해야 15,000달러에 도달하게 되는데 워낙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차트는 이더 BTC 차트다 이렇게 꾸준히 강조하면서 이더리움의 상대적으로 강화된 퍼포먼스에 상당히 주목해왔던 인물인 만큼 과연 얼마나 적중도가 높을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최근 알고랜드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라는 자뻑 수준의 전망을 내놓아서 주목받았던 앤소니 스카라무치가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런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스카이브리지의 총 투자 자산이 90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13억 달러가 암호화폐 관련 자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1억 달러 규모의 알고랜드 펀드를 조성하면서 알고랜드 직접 이해관계자가 된 상태인데 알고랜드가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수수료가 낮고 또 탄소 순 배출량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밝히면서 알고랜드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라울 팔이 이런 그에게 한마디를 한다라면 알고랜드가 이더리움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트워크 효과는 훨씬 부족할 거다. 이 정도로 매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은 지난 며칠 동안 4,868달러에서 3,900달러 사이에 있었다. 곰 세력은 12월 4일에 가격을 이 범위 아래로 끌어내렸지만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황소 세력은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당시 하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황소 세력이 3,900달러 이상 가격을 유지하면 4,32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준을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인 4,868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 다만 곰 세력이 3,900달러 아래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3,400달러 강력한 지지선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48,000달러대로 후퇴하면서 여전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오미크론의 외부 충격에 몸살을 앓아야 했는데 헝다그룹 파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자본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1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를 오르내리면서 연중 최저치에 근접한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9월 말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54,496달러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이건 황소 세력이 방어해야 될 중요한 지지선이다. 하지만 곰 세력은 12월 3일 가격을 100일 단순 이동 평균 아래로 끌어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패닉셀이 발생했고 비트코인은 42,000달러까지 떨어졌다. 황소 세력은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이 하락세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다. 황소가 지지선 방어에 성공하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56,21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준은 다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에서 하락하면 심리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신호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42,000달러에서 40,000달러의 강력한 지지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현재 5만 달러 부근에 자리한 200일 지수 이동 평균에 주목했습니다. 이 지지선은 8월 이후에 유지됐다가 지난 주말 폭락장에서 기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200일 EMA는 장기 투자 심리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봉 차트 마감을 5만 200달러 위에서 이루면서 지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시장이든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3가지 정도 외부 이슈에 대한 교통 정리가 이뤄지면 아래든 위든 방향성이 어느 정도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테이퍼링 이슈입니다. 이미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하겠다, 이 같은 점을 밝힌 상황입니다. 11월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인데다 오미크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방식이 어느 수준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가 여러모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슈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고, 아직 남아공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넉넉 잡아서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미크론 공포로 인해서 셧다운 조치가 다시금 현실화가 되면 경기 둔화 우려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타격을 입었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점, 여기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까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장 전반과 관련된 거시 정책 추진의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고객들에게 발송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3.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미국 경제를 완만하게 둔화시킬 것으로 본다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4.2%에서 3.8%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서비스 지출에 완만한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공급망 병목을 가중시킬 수는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래저래 거시경제 전반을 둘러싼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인 가운데 과연 자본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빌어먹을 중국의 부동산 사태입니다. 헝다그룹이 배째라 전략으로 나온 데 이어서 중국의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인 양광백이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12월 5일까지 지급해야 되는 원리금 1억 7,900만 달러를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헝다그룹 디폴트까지 현실화될 경우에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는 더 부각되고 압박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 충격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 정말 아주 참 많이 좋겠지만 이미 세계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친 이슈였기 때문에 만약 진짜 현실화될 경우에 또 한 차례 부정적인 방향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고 중국 내부적으로 뒤처리, 뒷수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는 연말 피날레를 잘 장식하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불안불안한 불안감, 자본시장 전반을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불안도 불안대로 커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뭐 짜증난다고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럴 때 무기력하게 정신줄 놓고 있는 것보다는 크립토 마켓 흐름과 더불어서 자본시장 전반의 분위기
또 거시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